동탁의 세상. 호시탐탐 권력 잡기를 고대해온 동탁은 재빨리 정세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장악해 나갔다. 하진이 죽고 황제와 환관들이 도망쳐 조정과 군사는 어지럽고 질서가 없는 틈을 이용한 것이다. 앞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걷어주마. 동탁은 이 틈을 타 하진의 병력을 모조리 자기 손에 넣었다. 이제 그의 병력은 나라 안에서 최고였다. 병력을 가진 자에게 권력이 따르는 것이 명백한 이치였으니 이제는 동탁의 천하가 된 듯했다. 그 행동의 방자함과 교만함은 이를 데가 없었다. 나의 시대가 왔도다. 동탁은 스스로 천자인 양 행세하며 항상 철갑옷을 입은 기마병을 이끌고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궁궐을 출입했다. 어느 날 중대신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던 동탁이 문득 말을 꺼냈다. 지금 천자를 패하고 둘째 왕자님을 제위에 앉히는 것이 어떻소? 이 말을 듣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탁의 권세가 두려워 누구 하나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때에 정원이 반대하고 나섰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신하가 천자를 패하다니 아니 됩니다. 동탁은 크게 노하여 곧 검을 뽑아 정원을 죽이려 했다. 이유가 정원을 호위하는 여포가 칼집에 손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장인 동탁의 행동을 만류했다. 고정하십시오. 여포가 지키고 있는 한 정원에게 손을 댔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이를 눈치챈 동탁도 분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다. 여포는 대단히 위압적인 장수라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장수는 매우 드물었다. 동탁은 정원이 괘씸해 견딜 수가 없었다. 어떻게 정원을 손봐줄지 곰곰이 생각하던 차에 돌연 밖이 소란해지며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와 급보를 전했다. 밖에 정원의 군사들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동탁은 정원의 맹랑함과 겁없음에 혀를 차며 서둘러 채비를 갖추고 나갔다. 어떤 놈이 이토록 무모한가? 알고 보니 정원의 오른팔 신복이자 수양 아들인 여포가 앞에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지 않은가. 여포의 당당하고 위협적인 자태는 보기만 해도 사람을 주눅들게 했다. 동탁은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포란 놈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일이고 어렵겠다. 하루 만에 정원과 여포에게 더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된 동탁은 수치와 경악으로 진정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슬그머니 불안감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러다가 정원과 여포에게 밀려 자신의 야심이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장군 이숙이 좌불안석인 동탁에게 다가와 말했다. 소인은 여포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소인이 여포의 사람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에 약하니 황금과 명마를 하사하시면 쉽게 마음이 돌아서 정원을 배신하고 우리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게 사실인가? 눈이 번쩍 뜨인 동탁은 상당한 황금과 명마를 끌어내어 은밀히 여포에게 전했다. 여포가 이에만 눈이 멀어 의인은 가벼이 여기는 배응망덕하고 교활한 인간임은 사실이었다. 장수의 기량을 지니고 있으나 사람됨은 보잘것이 없었다. 나를 알아주니 기꺼이 도모하겠소. 동탁이 전한 황금과 명마를 받은 여포는 너무도 간단히 넘어왔다. 추워도 여포를 의심하지 않던 정원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 여포의 손에 죽고 말았다. 여포는 정원의 목을 베어들고 동탁을 찾아가 그 목을 받치며 머리를 숙였다. 소자는 이제 장군의 아들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아버지로 섬기며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이옵니다. 동탁은 흐뭇함과 안도감에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다. 눈에 가시 같은 정원을 제거하고 용맹한 여포를 얻자
천하를 석권한 것만 같았다. 동탁은 여포의 합세로 더욱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 대신들은 동탁이 정원을 제거하고 여포를 끌어들여 입지가 한층 공고해지자 감히 그에게 어떤 반론도 하지를 못했다. 불복하면 당장 벼슬에서 쫓겨나거나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쩔 수 없이 황제 유변을 패하고 이제 겨우 9살이 된 유협을 새 황제로 봉한 뒤 연호를 초평으로 바꾸었다. 9살 난 황제가 조정에서 국정을 돌볼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동탁은 재상이 되어 조정의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고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모든 권력을 행사하였다. 이때 대담하게도 끝까지 동탁이 황제를 패하고 새 황제를 봉하는 것에 반대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원소였다. 난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는 유변이 폐위되고 유협이 황제가 되자 관직을 버리고 수하의 병사들을 이끌고 익주로 떠났다. 하지만 원소의 큰 됨됨이와 능력을 높이 사던 동탁은 그를 한편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다. 그는 장부이다. 장부를 알아주는 것이 영웅이지. 자신에게 반발하는 이는 당장 처단하던 동탁이 원소를 죽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발해의 태수로 임명하여 새 관직까지 하사하는 호의를 베푸니 참으로 놀라운 처사였다. 나이 어린 황제를 새로 봉하고도 동탁은 폐위된 황제와 그 어미인 하태우가 마음에 걸렸다. 그는 유변과 하태우를 영안궁에 가두어 놓고 사람을 보내 감시하게 했다. 하루는 동탁에게 유변이 폐위의 분노와 원망을 시로 읊으며 터뜨리고 있다는 밀고가 전해졌다. 살려두는 것은 언제나 후환이 따른단 말이야. 마음이 언짢아진 동탁은 내친 김에 이유를 시켜 유변을 독살하고 그 처첩들도 모두 죽이라고 명했다. 이에 비운의 황제는 권력의 다툼에 말려들어 살해되고 말았다. 유변을 죽이고 난 동탁은 더욱 방자해져서 날마다 밥 먹듯 궁궐을 들락거리며 권세를 휘둘렀다. 그는 감히 천자의 옥좌에서 잠을 잤고 권례의 여자들을 겁탈했다. 나 동탁의 세상이 된 것이다. 수하의 병사들도 그를 본떠 약탈과 만행을 일삼았지만 동탁은 그들을 방임하고 오히려 한술 더 떠 잔악무도하기 그지없는 가학적인 놀이를 즐겼다. 사병들을 시켜 살인놀이를 벌이니 한 번은 희생된 목숨이 1천여 명에 달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4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쁜 사람, 악인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대부분 동탁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 삼국지의 내용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다들 명분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사나이로서의 포부와 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동탁의 명분과 포부와 꿈은 다른 사람들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었고 권력을 얻자 그가 행한 것은 살인, 약탈, 겁탈, 부정축제 등이었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던 것일까요? 결국에는 그 죄를 다 받을 것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그는 사이코패스였던 것일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